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8th of February 2021, Thursday, now 8:20. Yesterday I talked about neighbor, and today also I want to talk about neighbor. Neighbor, there's five important categories, we have to search for, and maybe these five factors are quite important to invest. You can either invest or not. That's why today is the fourth category is some content, webtoon, music, that kind of some stuff you can consider, and then you can maybe think about those some factors, webtoon and music.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우리가 찍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거는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이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검색 광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커머스. 그래서 이게 커머스 부분에 바로 쿠팡하고 경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쇼핑, 중개 수수료, 멤버십, 이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코어 비즈니스를 뭐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핀테크. 그래서 네이버페이와 경쟁하고 있고, 알리페이에서 보듯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미래 것 중에서 여기 커머스도 되게 중요하고, 핀테크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텐츠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웹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이 또 예전에 그 한류 드라마가 한번 히트쳤었고, 그 다음에 케이팝이 히트쳤었고, 요즘은 웹툰이 다시 히트치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을 휩쓸 기세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웹툰 글로벌 MAU가 7,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세계 1위가 왓패드 언스러인데, 이게 1억 6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200만 명이면 사실은 뭐 세계 1위에 아주 먼 것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직에 있어서도 또 네이버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갖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네 번째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좀 추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실행력에 집중하라, 이런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실행력이 영어로는 execu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좋은 기업, good just company가 되는 거고, great, 위대한 기업이 되는 거에선 중요한 게 실행력이 가른다고 하거든요. 비전은 다 좋은 비전을 막 만들어요. 비전도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비전이 설립되고 나서 어떻게 그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력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실행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딸, 큰딸 그레이스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계획을 너무 실행 가능치도 않은 계획을 세워놓고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계획을 너무 낮춰 잡으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세심한 여러분의 계획이 필요한데, 약간은 벅차지만 좀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잡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실제 달성하기 힘든 계획을 세우면 맨날 하다가 중도에 지쳐버려요. 왜냐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달성할 수 없으니까 허탈하고 아예 포기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wealth, 부를 그 축적, accumulate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워야지, 너무 달성하기도 힘든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달성을 못하는 거죠.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수학은 수학의 정석, 그 다음에 영어는 종합 성문 영어 이런 걸 했는데, 애들이 맨날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세워놔요. 맨날 이 앞부분만 새까매요. 왜냐면 앞에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좀만 지나면 자기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하루의 계획량이 너무 현실하고 떨어지니까 중도에 한 뭐 3일 하다 포기하고 5일 하다 포기하고 진짜 실행력이 강한 애들이 한 일주일 하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맨날 앞에만 하고 이 중간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맨날 계획 세워서 다시 앞에부터 시작하고 다시 앞에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학습법에 뭐 메타 학습법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 주식을 투자하고 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좀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그 주가 전망 네이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네이버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찌됐든 요런 책 추천하고 그 다음에 좀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북극된 텍사스 삼성 반도체 공장도 얼었다. 공급난 반도체 시장 설상가상 최악 혹한의 전력 대란 공장 세워 삼성 일주일 생산 차질 불가피 지진으로 일본 르네사스도 스톱이다. 야, 그러면 오히려 삼성한테는 좋은 일일 것 같은 게 반도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요즘 또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공급 부족이 이렇게 더 되는 데다가 악재라고 그러는데 악재인 공시에 호재라고도 저는 보는 게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삼성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16일 오후 3시부터 가동을 멈췄다. 이 지역에서 영하 17도의 한파가 2주간 이어지고 눈이 12cm 넘게 쌓이면서 전력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참 무력해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파운드리 이게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의 최대 강자는 TSMC잖아요.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근무 인력은 3,000명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주요 제품인데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18조 8천억 이상을 투입했다. 와, 엄청나게 투자했네. 삼성전자는 추가로 약 19조 원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굉장하네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일본 르네사스 이바라키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르네사스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인데 르네상스의 주력 생산 기지인 이 공장에서는 유일하게 12인치 웨이퍼 조립 라인이 있는데 현재는 이 공장에서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제조 장비와 제품 손상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필요해 생산을 멈춘 상태다. 그렇죠. 반도체는 한번 생산이 멈추면 엄청나게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네요. 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공장은 생산 라인이 멈추면 설비 재점검 등을 거쳐 생산 환경을 새로 조성해야 된다. 하루만 멈춰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30분간 가동 중단으로 500억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2030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여튼 작년에 2020년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대신 골프장 가고 수입차 샀다. 골프장이 부킹이 난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많이 허비가 돼서 예전에 호주 있을 때는 골프를 좀 쳤었는데 한국에서는 안 치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하여튼 작년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자도 많이 팔렸나 봐요. 그리고 참 이건 말도 안 돼. 금감원장 진짜 문제 있네요. 윤석현 금감원장. 신호 위반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렇죠. 신호 위반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교통경찰이 거기 있었어요. 그 앞에. 그렇다면 뭐가 문제 아닙니까? 참 비유도 적절치 못할 것 같은데 규제 지나치면 사업이 위축된다. 맞죠. 근데 쓸데없는 규제는 엄청 많이 하고 정말로 풀어줘야 될 규제는 안 풀어주고 이게 우리나라 금융당국이죠. 슈퍼카 세대 굴린 20대 영앤 리치 아빠 회사 돈 빼달려 펑펑 썼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현대차가 결단했다.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105층에서 50층으로 낮춘다. 국방부에 설계 변경 의사를 전달했다. 군 레이더 구입 비용 대폭 줄어 미래차에 2020년까지 60도 투자.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참 맞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본 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래차 아니겠습니까? 미래차에 2025년까지 60조를 투자를 하려면 그거를 그렇게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어제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 얘기 나오면서 리더는 중요한 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리스닝을 한 다음에 결국 결단을 내릴 땐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정의선 회장의 선택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정말 중요하지만 미래차가 더 중요하고 현대차의 정말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현대차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현대차 그룹이요. 주가가 더 그렇게 되고. 한국 초고속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르는 측면도 있겠죠. 쿠팡 달기한바 3,000명도 주식 200만 원씩 준다.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쿠팡 뭐 여태까지 지금 뭐 배달원 중에 좀 과로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 CEO가 아마 직원들한테 잘 해주려는 마인드는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적자가 너무 커서 그렇게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상장이 되면서 그동안 좀 못해줬었던 거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결국은 기업의 그 영속 가능성에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즘 어느 때인데 오프라인 매장에 공들이냐고? 근데 아니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줄 수 없는 거를 LED로 미래 스포츠 컨셉을 보인 나이키 매장. 다양한 설치 작품이 진열되어 있는 아더 에러스페이스 2.0 매장. 뭐 이런 것들이 사진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형태인데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계속 매출이 성장한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무조건 죽는 거가 아니고 차별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오프라인 매장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갈랐다. 제약기업 성적표. 그래서 백신 진단키트는 날고 전문의약품은 부진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적 발표 예정인 다음 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업계 최다 매출을 예약한 상황이다. 이제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국내 제약사 중에 1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은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 매출이 이미 전년도 전체 매출 1조 1285억을 넘어서서 1조 3558억이 된 상태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도 1조 2406억 원이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최다 경쟁자는 메타버스다. 3차원 가상세계. 그러니까 참 요즘은 경쟁 상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백화점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게임과 그 다음에 야구 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야구단을 인수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아스나위 보자. 인도네시아 국민 구단된 안산. 안산에 아스나위가 있나 봐요. 이게 굉장히 요즘 국내 축구는 좀 저희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웨딩카 몰아준 입단 동기가 적장으로 유지현 LG 감독과 허문의 롯데 감독. 친부는 친부고 경기는 경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골퍼 잘 치기보다는 중요한 잘 입고 치기. 한국 골퍼는 멋지게 입는다. 미국 골퍼의 7배나 되는 돈을 옷에 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옷에 신경을 많이 쓰죠. 여기 옷 이렇게 나오는데 옷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전에 스키를 좋아할 때도 외국 사람들은 그 장비 플레이트라든지 부츠 좋은 거에 고급자들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장비보다도 옷에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옷 잘 입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선수 학폭에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된다. 참 요즘 학폭 논란. 근데 이게 학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꽤 있는데 이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서 이건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결론을 내리면 네이버 주가는 많이 더 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을 갖고 또 한번 가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꼭 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떤 종교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주식 투자에도 평안한 마음에서 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it. See you next time. Neighbor is not bad.